특별 게스트. 그러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나왔을 때 이거는 입찰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다 보이겠네요. 안녕하세요, 넥스트 영달TV 영달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에 나와 있어요. 상업용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가는 잘 되는 상가인지, 그리고 상가가 잘 되면 이 택지는 받아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특별 게스트, 저번에 나와주신다고 했죠, 레노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 레노님이 오시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 다 찍으려고 하다가 레노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레노님, 왜 검단 신도시에서 여기를 추천해 주신 건가요? 이제 추천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상가 공부를 할 때 그 배우 세대 사람들이 이 상권이 필요한지, 또 이 평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권만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그 상가는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상권만 조금 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여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가 검단 신도시의 일부 지역인 걸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방법은 이렇게 비슷한 배우 세대와 상권을 전국을 다니면서 추적을 했었습니다. 뭐 2년짜리, 4년짜리, 6년짜리, 8년짜리, 그러니까 10년짜리, 그리고 길게는 20년짜리. 보통 일반적으로 배우 세대가 꽉 차고 상권이 완전히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10년 정도 되면 완전히 상권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권들을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일반적으로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검단 신도시도 이 지역은 비슷한 상권을 기존에 공통점을 대입을 시키면은 아마 여기도 상권이 앞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좋은 이유를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지도로 봤었을 때는 인근의 배우 세대가 한 10,000세대 정도 돼요. 물론 이제 완성되는 시기는 2027년도 뭐 하반기 정도에 이제 입점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면은 이제 웬만한 아파트들은 다 들어서고, 그리고 학교도 고등학교가 이제 마지막으로 27년도에 개교를 하고 26년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교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10,000세대 상권에서 이 항아리 상권이었습니다. 항아리 상권이라는 거는 이 배우 세대 사람들의 선택지가 없는 거죠. 약국을 간다, 뭐 병원을 간다, 내과를 간다, 이비인후과를 간다고 하면 여기밖에 올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검단 신도시까지는 차를 타지 않는 이상에는 이동이 좀 힘들겠더라고요. 도보로 간다면은 최소 20분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0,000세대면은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트가 필요합니다. 마트.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롯데마트입니다. 근데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매번 장 볼 때마다 15분은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로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데, 제가 분석을 했었을 때는 6,000에서 8,000세대 이상부터는 식자재 마트가 들어오는 걸 봤었어요. 근데 만약 10,000세대인데 마트가 하나다? 그럼 10,000세대 사람들은 마트를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트뿐만이 아니라 상가 뒤쪽은 보통 일반적으로 상가주택, 점포주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먹자 상권은 후면에 보통 입점을 하는데 후면에 상가가 없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상가주택 1층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둘러보시면 훨씬 더 가깝게 볼 것 같습니다. 현재 나대지지만은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오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셔서 지금 제가 레노가 얘기했던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영상을 2년 후까지 보셔야 된다고 레노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레노님,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한번 둘러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둘러보시죠. 알겠습니다.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양형 상가들은 분양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단지 내 상가가 같은 평수가 이게 10억이고 근생에 이게 10억이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근생을 사야죠. 아, 왜요? 단지 내 상가들은 아파트를 이용하기가 편하잖아요. 근생보다는 단지 내 상가가 거래가 좀 잘 안 돼요. 단지 내에 사는 사람이 쓰는 단지 내 상가보다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런 근린생활 시설은 훨씬 더 괜찮죠. 아, 훨씬 더 근생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나중에 제가 매도할 때도 조금 더 수월하고 단지 내 상가보다는. 아, 그렇구나. 레노님은 항상 이런 상권을 분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택지개발지구에서 이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나왔을 때, 상업용 토지가 나왔을 때 이거는 입찰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게 다 보이겠네요. 저는 상권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상권에 또 형성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는 이 상가는 받아도 되겠다, 이 땅은 나대지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와 있는 현장은 F4 이게 뒤쪽에 나대지로 와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상 저 앞에는
우편은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지고, 이 뒤편은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상가주택 자리예요. 자, 그러면 레노님, 여기 있는 1층의 상가들은 지금 땅이 너무 많은데 1층의 상가들이 다 잘 돼요. 자, 이쪽 한번 보시면은 앞에 보이는 저 상가가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만세대가 이용하기에는 그 앞에 보이는 상가들이 다 끝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만세대들도 뭔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먹자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상가주택 1층으로 아마 포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권에서 제일 좋은 거는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앞쪽에 보이는 근린 상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흥업종들이나 먹자 상권들이 뒤쪽으로 붙어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 말고 한참 걸어서 뭐 5분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는 사람들이 잘 가진 않습니다. 근린상가 뒤쪽으로 붙는 먹자 상권 위주로만 되고, 여기하고 중심에서 좀 많이 떨어진 거, 이쪽 블록들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나대지 상태면 많이 두려워하세요. 지금 현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만세대와 비슷한 상권을 몇 군데 지도에서 보면은 만세대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옥정 신도시도 있고 와동동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흩어져 있는 동네들이 있는데, 그런 동네를 조금만 분석하시면은 아, 이런 데는 상가주택이 되더라, 이런 상권은 괜찮더라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권을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런 상권을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레노님, 지금 여기 전포규모 주택들이 지금 신축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데, 아직 신축하고 있는 게 저 아래 하나, 그리고 저 위편에 하나, 이렇게 두 개만 신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아직 아파트가 입주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조금 오래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제 뭐 상가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내가 최초의 분양을 받아서 또는 신축을 해서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한 2년 3년을 기다리던지, 이때는 제일 저렴하게 들어가겠죠. 네. 근데 상권이 완성이 되고 아니면은 입주를 하고 그 시점에 내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내가 양도 차익을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죠. 혹시나 지금 검단에 이 영상을 보고 저런 상가를 분양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주의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을까요? 다시 당부드리지만은 여기 있는 상권을 절대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높고 이런 상권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상식선으로 이게 비싸요 싸요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신축 분양하는 상가를 한 3군데 4군데 정도만 다녀보시면은 평당가를 금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축 상가 분양하는데 좀 가셔가지고 평당 얼마인지, 1층은 얼마인지, 2층은 얼마인지, 그리고 코너는 얼마인지, 또 내측은 얼마인지, 이걸 조금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 몇 가지를 좀 다니시다 보면은 그 평균이 나올 겁니다. 그 평균을 근거로 해서 방문하셔가지고 이게 비싼지 싼지에 대한 근거를 만드시면은 훨씬 더 좀 안정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축 상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신축 상가 비쌉니다. 무조건 상권이 좋다고 해서 덤벼들지 마시고 그 분양가가 합당한지에 대해서도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주식 격언 중에 잃지 않는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대박치는 상권을 찾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상권을 저는 먼저 찾아냅니다. 대박치는 상권부터 찾아내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마진, 토지가가 저렴하다면은 이게 내가 토지로 팔더라도 충분히 수익은 안 나더라도 이제 상 가격 그대로 이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크게 실패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상업용 택지가 공급이 되면 신도시마다 비슷한 로직대로 대입만 한다고 하면 실패를 줄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택지가 나오면 레노님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레노님이 이렇게 검단 신도시에 와서 좋은 택지는 어떤 것이고 좋은 토지는 어떤 건지, 신축 상가들 분양받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 레노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레노님이 지금 현 상황에서의 상가 투자, 부동산 투자 생각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상가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은 저렴하게 사면 절대 실패할 일은 없어요. 무조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뭐 분양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칸 남았다, 바로 사셔야 돼요, 무조건 지금 계약금 넣으셔야 라고 하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천천히, 세상에 물건은 많아요. 물건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둘러보셔가지고 좀 저렴한 가격 또는 임차인이 잘 안 나가는 지역, 그런 쪽으로 좀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노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검단 신도시에서 레노님과 같이 상업용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레노님이 이렇게 나와주셔서 제가 정말 오늘 편하게 영상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